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알로하! 비가 아일랜드의 가장 큰 특징이 아직도 잘하고 있거든요. 비가 아일랜드 가서 마셨어야 되는 거구나. 하와이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행과 음악이 있는 신개념 토크 콘서트 이한철의 톡 이달의 도시. 저는 이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덩그러니 떠있는 섬, 그곳에는 과연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하와이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하와이에 대한 이런 궁금한 점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한철의 톡 이달의 도시 하와이 편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와이안 음악 전문 3위조 프로듀서 마포키키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한 얘기 손님 하와이 전문 여행 작가 이지영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쓰신 분입니다. 제가 아주 디자인도 좋고 내용이 알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아마 하와이 관광청에서 제작을 한 거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 관광청에서 제작해서 하와이를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요. 하와이에는 과연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아십니까 혹시?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책을 집필하면서 조사해본 바로는 기원전 6세기경으로 추측해서 폴리네시아인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거기에서 정착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서 한 17, 18세기쯤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가는 신항로를 개척하던 중에 유럽인들에게 발견돼서 그때부터 유럽인들도 하와이에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빅 아일랜드나 뭐 하와이에 백인들보다는 오히려 황색 인종 분들이 더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하와이 다녀오신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의외로 한국 그 동양인들이 많고 동양 문화가 많이 있다라고 하세요. 저는 이제 하와이 가기 전에 인디애나에서 오래 있었을 때 백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약간 소외감을 느꼈었는데 하와이 가니까 오히려 백인 친구들이 빅 아일랜드 가면 오히려 백인들이 좀 소외받는 느낌을 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빅 아일랜드 지난주에 짧게 언급됐었는데 빅 아일랜드에 대해서 좀 오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빅 아일랜드가 하와이에서 가장 큰 섬인 거죠? 그렇죠. 빅 아일랜드가 가장 큰 섬인데 원래 공식 명칭은 하와이 아일랜드인데 워낙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빅 아일랜드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네. 근데 주로 오아후 섬에서 많이 그 체류를 하시고 뭐 하루 코스 이렇게도 많이 하신다는 네, 얘기 들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가세요. 보통 오아후가 볼거리도 풍부하고 관광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아후에서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머무르시는데 뭐 빅 아일랜드 화산 투어나 코나 쪽으로만 해가지고 뭐 1박 2일이나 아니면 하루 당일 코스로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실제로 빅 아일랜드를 한 바퀴 이쪽 반대편, 다른 반대편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머물면서 관광하시려면 뭐 2, 3일 정도는 여유롭게 가져가시는 게 좀 좋죠. 네. 근데 정말 하루만 봐야 된다. 단 한두 곳 정도밖에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일정이라면 어떤 거 추천하시겠어요? 가장 물론 빅 아일랜드의 가장 큰 특징이 아직도 잘하고 있거든요. 아직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섬이 점점 커진다고요? 활화산이 있기 때문에 용암이 계속 흘러나와서 바다에 닿으면서 이제 계속 땅이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빅 아일랜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용암, 살아있는 용암을 구경하는 거고. 근데 용암 구경은 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지만 가까이 가면 네, 가까이 가기가 높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래가지고 보통은 용암 구경을 하늘에서 할 수 있게 헬리콥터 투어 같은 거를 준비해서 헬리콥터로 그 위에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요. 네. 헬리콥터 타시면은 거기서 또 음악 헤드폰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비로운 막 음악이 나오면서 그
그 뭐 경치랑 그게 합쳐지면서 굉장히 좀 좋아요. 와 진짜 묘하겠다. 네. 풍경을 더 드라마틱하게 감상할 수 네. 있게 음악을 들려주는 거죠. 오. 용왕을 보면서요. 마포키키 1번 트랙이 마포키키 1번 트랙 올릴 것 같고 2번 연속으로 들으면은 아름다울 것 같아요. 빅 아일랜드의 사실은 매력은 선셋 타임이에요. 네, 코나 지역이라고 가장 날씨가 좋은 빅 아일랜드가 큰데 그 중에서도 1년 내내 거의 90% 이상의 해를 볼 수 있다는 그 코나 지역에서 코나 선셋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아름다운 일몰을 자랑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1박을 머무르시면서 코나 선셋도 보시고 네. 그렇게 머무르시는 게 좋죠. 뿐만 아니라 코나 지역은 제가 듣기로 커피도 되게 맛있는 커피가 생산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하와이의 코나 커피는 세계 3대 커피 중 하나로 불리는 커피여서 그게 코나 지역에서 주로 먼저 이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네. 코나 커피라는 이름이 불리죠. 더 준비했습니다. 네. 세계 3대 커피에 속한다는 이 코나 커피. 직접 한 잔 마셔보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는 씹어서 원두기 때문에 네. 맛보신 적 있나요? 아 저는 그 하와이 코나 커피 해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그 오아우 섬에서 커피 마셨는데 별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빅 아일랜드 가서 마셨어야 되는 거구나. 네. 코나 커피에는 근데 커피를 누군가와 함께 마시느냐 그것도 커피 맛에 저는 이제 코나 커피에 대한 남다른 추억이 있는 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먹는 거 이런 맛이구나 했는데 가서 그 공기와 햇살을 맞으면서 마시니까 굉장히 향긋하고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곡을 만들었죠. 향긋한 코나 커피 난 좋아. 향긋한 코나 커피 난 좋아. 2번 트랙이 있습니다. 그 커피뿐만 아니라 아까 그 화산지대 얘기할 때도 뭐 와이너리도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와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와이에서 뭐 주력할 분야는 아니에요. 워낙에 토질도 그렇고 와인 생산하기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닌데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와인에 대한 욕구가 크니까 이 배수가 잘 되는 현무암 토지, 화산 토지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나는 하와이에서 나는 또 열대 과일이나 뭐 마카다미아나 아니면 구아바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달콤하고 향긋한 그런 독특한 와인을 만날 수 있죠. 파인애플 와인 먹어봤어요. 파인애플. 진짜요? 굉장히 맛있던데요? 기분이 금방 오던데. 어떤 기분이요? 그냥 먹고 그냥 술이 그냥 술술 들어가요. 무슨 들어가더라고요. 야, 진짜 정리를 해보면요. 헬기 타고 화산 보고, 그 다음에 볼케이노 와인에다가 약간 달달달하게 또 그렇게 한번 분위기 한번 올려주고, 시켜주고, 그 다음에 코나 지역 해안선 따라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코나 커피 한 잔 마셔보고. 요거 하루 코스로 딱 괜찮은 거네. 네, 그리고 선셋 보면서. 선셋. 네. 여행 작가 이지영 씨 모시고요. 하와이 여행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좀 더 개인적인 특별한 그런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하와이 여행 중에? 라나이라는 섬이 있어요. 라나이. 네. 이제 그 섬은 정말 사람들이 3,000명뿐이 안 살고 그리고 한적해요. 그리고 포장도로가 거의 없어요. 네. 포장도로가 한 48km 정도뿐이 안 돼서 대부분 그 섬을 여행하려면 이제 사륜구동 지프가 필요한데 제가 여행을 하겠다는 의미로 사륜구동을 렌트를 해서 직접 운전하시면서요? 네,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오는 지도만 나눠줘요. 지금 생각하면 길이 아닌 것 같았는데 바위들을 넘고 그러면서 너무 겁나는 거죠. 2시간을 갔는데 이 목적지는 나타나지 않고 네. 차가 붕 뜨면서 뒤집어질 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서 차를 멈춘 다음에 거기서 사진
그 인증샷을 좀 남긴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것도 이제 고생이었죠. 저희 같은 사람 뭐 20분만 가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 돌아오는. 그럴 텐데, 네. 아, 그 도전 욕심 가지고 이렇게. 근데 진짜 위험할 뻔 하긴 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여행하다 보면, 아, 가보고는 싶은데, 진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이 위험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우리 세 분께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런 걸 안 보고 가기 찾아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고 나서 아 이곳이 위험한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나중에 그쪽에 동네 사는 사람들은 거기 위험한 데인데 뭣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막 인사도 하고 야, 니 그거 갔다 왔나? 막 이런 느낌이에요. 예, 한 번은 제가 마우이 섬에서 운전 동쪽 쪽에 길을 가는데 굉장히 깎아진 절벽인 거예요. 하나라는 곳을 가는데 근데 겨우겨우 기어서 갔는데 거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그쪽 분들도 나 여기서 살아나 돌아왔어 라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여기 위험한 곳이었구나. 근데 또 정반대로 뭐 여기에서는 게시판에는 위험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가보면 그러지 않은 것들도 또 많이 발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하와이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하와이에는 축제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1년 내내 축제가 빠짐없이 빼곡히 들어있는 이 가이드북에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다 축제인가라고 저도 이제 눈이 휘둥그러졌었는데 작가님 뭐 유명한 축제 몇 군데 소개해 주시죠. 9월, 10월경에 코나 커피를 수확하고 나면 그 커피를 가지고 이제 축제를 하는 거죠. 어느 농장의 커피가 올해는 더 잘 익었나 이런 걸로 가지고서 코나 커피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한 8, 9월쯤 되면 그 오아우에서는 그 미식 축제가 푸드 페스티벌이라고 굉장히 크게 있는데 프랑스 요리법에 네. 그 동남아 재료를 써서 동남아 소스나 뭐 그런 것들을 써서 만들어낸 하와이 스타일의 그런 음식들인데 그게 굉장히 이제 하와이에서는 고급 요리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페스티벌, 음식 페스티벌을 해요. 최대 규모의 축제는 알로하 페스티벌. 네, 페스티벌 뭐 있다고 얘기 드렸었고요. 네. 뭐 고래에 나오는 고래, 네. 고래 축제가 있는데 고래가 매년 이제 겨울, 그러니까 12월에서 4월 사이에 고래 산란기를 맞아서 흑동고래가 하와이 쪽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닷가 해안가에 이렇게 있으면 저희 멀리 고래들이 보이는 거죠. 그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거든요. 큰 거는 10몇 미터 된다고 하는데 큰 고래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그때는 고래들이 많이 보여서 사람들이 이제 고래 투어, 워칭 투어도 많이 하고. 네. 태준 씨도 하와이 우쿨렐레 축제인가요? 예. 거기 출연한 적이 있다면서요? 한국 최초로. 예. 그 한번 놀러 갔었는데 그 무슨 우쿨렐레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막 이제 페스티벌식으로 이렇게 막 공연을 하고 있었었는데 거기 이제 주최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음악을 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아시고 계셨었어요. 출연진이 아니었거든요. 그 뒤에서 사람들이 막 훌라 추고 저는 이제 그런 광경이 처음이었죠. 너무 신나가지고 잘 보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다음에 니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짜 혼자. 혹시 해보지 않겠냐고. 올라가서 이런 한국 거. 할래?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가만 나는 구경하러 갔는데 노래를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네. 노 하고 나면은 왜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목에 예. 염증이 있어서. 예, 뭐 이래저래서 뭐 준비가 안 됐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예스. 우쿨렐레 딸랑 하나 들고 네. 앞에 사람들 몇백 명 있는데 그 앞에서 노래를 한 곡 불렀어요. 그때 갔는데 왠지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팝송이나 그들의 노래를 하기보다는 내 노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 뭐 된장 냄새 좀 나게 해줘야겠다. 네, 그래서 제 노래를 한 곡 불렀어요. 네. 그런데 좀 신선했는지 하와이 현지 방송국에서 인터뷰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인터뷰 오케이 해놓고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인터뷰를 봉거리 형 하고 찾았지. 얘기 나온 김에 우쿨렐레 없나요? 그 공연했던 노래 즉석에서 한번 한 곡 불러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행과 음악이 함께하는 신개념 토크 콘서트 턱 이달의 도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쪽도 썸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네, 아시는 분들 조금 따라해 주세요. 언젠가 그대와 둘이서 어딘가 남쪽 그 섬에서 쨍쨍한 태양이 불타고 시원한 바람에 춤추고 야자나무 그늘 밑에서 다 같이 뽀뽀하고 싶소. 하와이에 대해서 진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네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숨겨진 비경, 나만 아는 곳. 아니면 이곳은 꼭 가봐야 된다. 이곳에 가셔서 이 장면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곳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관광객 갈 수 있는 6개의 섬 중에서 카우아이라고 제일 먼저 생긴 거기는 사실은 좀 숨겨두고 싶은 우리한테만 알려주세요. 그런 현지인들도 그렇고 숨겨진 자기네들 좀 조용한 비치를 찾고 싶고 휴양지를 찾고 싶어서 올라간 곳이 카우아이인 거예요. 근데 카우아이에 가면 아직도 개발이 좀 더디고 다 차선이 1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섬을 한 바퀴 도는데 한쪽 차선에 뭐가 막히면 뭐 별일도 없이 그냥 쭉 막혀요. 쭉 막히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별로 그냥 느긋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모든 그냥 섬의 시간이 약간 멈춰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유롭더라고요. 그리고 삶의 향기를 제대로 느끼려면 바로 그곳이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생성된 섬이만큼 좀 원시적인 풍경이 많아요. 뭐 계곡이나 아니면 그랜드 캐년도 있어요. 그 안에요? 하와이 안에요? 그 카우아이 안에 작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올라가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요 눈앞에 보이는 그 장면만 있긴 해도 정말 똑같이 정말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풍경도 있고 진짜 깎아지른 절벽수에 정말 아름답게 해안선이 펼쳐진 이게 약간 때묻지 않은 원시의 하와이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좀 여유롭고 느긋하게 하와이를 이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즐기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카우아이는 아직 오염되지 않은 섬이어서 추천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혼자서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동걸 씨가 추천하는 숨겨진 비경 어디? 마우이요. 마우이의 기에이라는 곳에 가시면요. 거기는 월출이 굉장히 아름다운 데가 있습니다. 월출. 예, 월출. 문라이즈. 달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 기에에 있으면요. 병적으로 이렇게 산이 있는데요. 그 산둥성이로 달이 싹 솟아오르는 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밤에 굉장히 로맨틱하고 예, 저는 그곳을 한번 좀 추천. 자, 태준 씨는 어떤 비경? 마음속에 절경이 하루를 잘 보내고 마무리 지을 때 다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해가 떨어질 때인데 저는 숨은 비경이라기보다는 제가 제일 자주 갔던 곳인데 거의 매일 갔어요. 알라모아나 비치라고 거기에서 해가 떨어지는 거를 제가 하와이에서 떨어지는 거 처음 봤는데 진짜 너무 웅장한 거 있잖아요. 빨가다가 나중에는 너무 빛이 세지니까 파란빛, 초록색빛, 파란빛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거기서 매일 이제 하루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뭔가 절경이 아니었나. 저도 마우이 섬에요. 이제 할레아칼라산. 그 산은 아마 작가 선생님 백두산보다 더 높죠, 거기가. 네. 거기는 새벽 한 2시 반인가 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침 해를 뜨는 걸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차를 타고 한 3시간 간 것 같아요. 꼬불꼬불한 산에 갔다가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별이고 주차장이 엄청 큰 게 있더라고요. 주차장이요? 차를 타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려놓고 이제 별들이 진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펼쳐져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와 막 거기서 우와 하는데 이제 빨간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산 위에서 세상이 보이는데 야. 우와 이거구나. 근데 네 분 말씀의 공통점은 역시 또 여유네요. 왜냐면 그렇게 그 시시각각 바뀌는 그 빛의 색잔치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 와,
멋지십니다. 자, 이지영 작가님 모시고 하와이 얘기 좀 해봤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고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데요. 하와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와이 여행은 사실 언제 가도 좋은 곳이에요. 진짜 계절을 따지지 않고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하와이 사람들의 그 정신, 알로하 정신인데 정말로 사람을 반겨줘요, 손님을. 그 반겨주는 모습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누구든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만나서 샤카 사인으로 인사를 할 수 있고, 알로하 목걸이를 걸어주려고 다가와도 내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해변과 하와이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한철의 톡 이달의 도시 하와이 편. 벌써 지금 2주째 했는데요. 하와이가 진짜 점점 이렇게 끌어올라가지고 가슴팍까지 찼습니다. 예. 아마 꼭 조만간 여행을 떠나야 될 것만 같은데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더 신나고 재밌는 여행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둘이 훌라 윗니 뜨거운 태양이 난 좋아. 이동걸 씨가 문제 내주십시오. 하나투어가 만든 여행용품 소품들이 하나샵에서 제공하는 고급 여행 캐리어 두 분께 드립니다. 고캐, 네. 고급 캐리어. 이렇게 전태준 씨가 그 노래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때 혹시 연주했던 악기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잠깐만. 굉장히 치열한데요? 셋. 소리는 난 좋아. 쿵쿵대는 내 심장 소리 들키지 않으니 우리 둘이 훌라 한방 칠래요.